안녕하십니까. 전하특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61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도록 하십시오. 자, 61번. 측정 항목과 측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그래서요. 자, 가번에 보시면 불소는 란탄 알라자린 코퍼닉션에 의한 착화물의 흑광도를 측정한다. 맞습니다. 나번에 시아는 pH가 12에서 13의 알칼리성에서 시안이온 전극과 비교 전극을 사용해서 전위를 측정한다. 다음에 크롬은 산성 용액에서 다이페닐 카바자이드와 반응해서 생성되는 착화물의 흑광도를 측정한다. 라번에 망간은 황산산성에서 가황산 칼륨으로 산화하여 생성된 과망간산 이온으로 흑광도를 측정한다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가황산 칼륨이 뭐가 돼야 되죠? 과요오드산 칼륨이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약이 잘못됐네, 그죠?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6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0.005몰 KMnO4 400ml를 조제하려면 KMnO4 몇 g을 취해야 되느냐?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몰이라는 것은 몰 퍼 리터의 단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과망간산 칼륨의 분재량을 조사해 보면 K가 39, 자, 그리고 망간이 55, 그리고 O가 16짜리가 4개. 따라서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죠? 158이에요. 자, 그러면 몰 농도라는 것은 질량 나누기 부피 곱하기 1몰에 해당하는 분자량,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0.05몰 그리고 질량이 지금 얼마라고 있어요? 우리가 계산을 해요. 잘 모르죠? 자, 그리고 부피가 400ml니까 0.4L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몰 나누기 분자량이 158g. 따라서 W를 계산하게 되면 0.32g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참고적으로 여기서 노르말 농도를 계산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망간산 칼륨은 5당량이기 때문에 1몰로 우리가 나타내면 158g이에요. 대신에 1당량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158g 나누기 5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왜? 5당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은 한번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가 상당히 쉬워집니다. 자, 그리고 63번. 유속 면적법에 의한 하천 유량을 구하기 위한 소구간 단면에 있어서 평균 유속 VM을 구하는 식으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VM이라는 게 평균 유속이거든요. 그러면 수심이 0.4m 미만일 때와 0.4m 이상일 때 두 가지로 나눠요. 그럼 여기서 0.4m 미만이다 그러면 평균 유속은 60%에 해당하는 지점. 반면에 0.4m 이상이다 그러면 20%와 80% 지점에서의 유속을 더해서 2로 나눠주죠. 그러면 뭐가 되느냐면 평균 유속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무슨 소리냐 하면, 자, 20% 지점, 40% 지점, 60% 지점, 80%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수심이 0.4m 미만이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60% 지점에 해당하는 유속이 바로 평균 유속이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0.4m 이상이 되면 20% 지점과 80% 지점의 유속을 더해서 2로 나눠준 평균 유속을 우리가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0.4m 미만인 경우에서는 답이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0.4m 이상인 경우에서는 20% 지점과 80% 지점의 유속을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되니까 바르게 됐죠. 그래서 답은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6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4번에 보시면 용해성 망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시료를 채취 후에 속히 여과를 해야 되는 이유를 찾습니다. 자,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여과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빨리 여과를 해야 되는 상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용존 상태에서 존재하는 망간과 침전 상태에서 존재하는 망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 녹아 있는 거와 녹지 않는. 그래서 용존과 그 다음에 침전된 이 상태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 얘들이 혼합이 돼 버려요. 그래서 얘들을 분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빠른 시간에 여과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 조건에 보시면 용존 상태로 존재하는 망간과 침전 상태로 존재하는 망간, 여기 있네요. 용존 상태의 망간과 침전 상태의 망간을 분리하기 위해서 여과를 하는 거죠.
그럼 용준 상태는 그대로 빠져나갈 거고 침전 상태는 필터에 걸러지겠죠. 따라서 정답은 답은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6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65번에 보시게 되면 시한 분석용 시료를 보관했을 때 20% NaOH 용액을 넣어서 pH 12의 알칼리성으로 보관하는 이유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문제 조건에서도 우리가 이유가 지금 많이 나오는데 이유는 산성에서 시한이온이 HCn이라는 시한산으로 휘산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칼리성으로 보관합니다. 그래서 알칼리성이라는 조건이 여기서는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알칼리성으로 보관하는 이유는 산성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알칼리성으로 보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성에서는 시한이 HCn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휘산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알칼리성으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66번에 보시게 되면 대장균 측정에 관한 내용으로 갈로에 오른 것은 물속에 존재하는 대장균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효소 기질시약과 시료를 혼합하에 배양한 후에 갈로 검출기로 측정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갈로 검출기에 들어가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자외선 검출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가번입니다. 자, 여기서 대장균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총대장균 수, 그리고 분홍선 대장균 수, 그리고 대장균의 분석 방법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자주 나와요. 자, 그리고 6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0.025 노르말 과망간산 칼륨 표준 용액의 농도 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0.025 노르말 수산화나트륨 용액 10ml를 정확하게 취해 종점까지 적정하는데 0.025 노르말 과망간산 칼륨 용액이 10.15ml가 소요되었다. 0.025 노르말 과망간산 칼륨의 표준 용액의 농도 계수, 다시 말해서 팩터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조건에 보시게 되면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노르말 농도와 부피와 팩터가 나와 있어요. 그죠? 자, 문제 조건에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0.025 노르말 수산화나트륨 용액 10ml를 정확하게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뭐냐면 0.025 노르말 과망간산 칼륨 10.15ml가 소요되었어요. 그래서 이 과망간산 칼륨에 해당하는 팩터를 계산하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개를 비를 놓는데 지금 여기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값이 팩터가 1.0입니다. 주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NaOH의 역가는 1.0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다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적정 공식에 보면 NV는 N-V'가 있죠. 거기에 F를 집어넣으면 돼요. 따라서 노르말 농도가 0.025 노르말, 부피가 10ml. 이때 팩터는 1.0을 가정합니다.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반면에 0.025 노르말 과망간산 칼륨 10.15ml. 이 값의 팩터를 계산하니까 곱하기 F2 해서 F2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우리가 팩터를 계산하면 0.985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6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68번에 보면 항량으로 될 때까지 건조한다 하면 같은 조건에서 어느 정도 더 건조시켜서 전후 무게 차이가 g당 0.3mg 이하냐고 그랬어요. 1시간을 더 건조시켰을 때 g당 0.3mg 이하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1시간은 60분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6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원자 흡수 분광 광도법으로 셀레늄을 측정했을 때 수소와 셀레늄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전처리한 시료에 주입하는 시약이 뭐냐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수소와 셀레늄을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수소화라는 말이 들어가면 환원이 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뭐를 사용해야 되죠? 환원제를 사용해야 돼. 그래서 잘 모르면 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원제를 주로 아연을 쓰거든요. 그래서 아연 분말을 환원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7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알칼리성에서 다이에틸 다이티오 카르바민산 나트륨과 반응해서 생성되는 황갈색의 킬레이트 화합물을 초산부틸로 추출해서 흑광도 440나노미터에서 측정하는 것은 자외선 갈선 분광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서 다이에틸 다이티오 카르바민산 나트륨과 반응한다는 거, 그리고 황갈색의 발색이 되고 440나노미터에서 측정된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죠. 어떤 물질이 되나요? 구리가 되는 거죠.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7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복수시료 채취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갈로에 오른 것은
자동 시료 채취기는 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기억 이내에 30분 이상 간격으로 2년 이상 채취해서 일정량의 단일 시료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채취는 무조건 2회, 시간은 무조건 6시간 간격, 분은 무조건 30분 간격, 평균은 무조건 산술 평균이에요. 이 내용만 찾으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시간 6시간, 6시간, 횟수는 2회. 벌써 답이 나왔네요. 가번이 정답. 그리고 분당 간격, 분 간격은 30분. 쉽죠? 꼭 맞춰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답을 맞추라고 정리를 해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서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7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2번 문제를 보시면 수질 연속 자동 측정기의 설치 방법 중에서 시료 채취 지점에 관한 내용으로 갈로에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래서요. 자, 취수구의 위치는 수면 하 10cm 이상, 바닥으로부터 갈로 cm 이상을 유지해서 동절기의 결빙을 방지하고 바닥 퇴적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서는 수면 하 5cm를 채취할 수 있다. 수면 하라는 것은 수면 아래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취수구의 위치를 나타냈을 때 취수구의 위치는 수면 하를 기준하면 10cm 이상, 그리고 바닥을 기준하게 되면 15cm 이상을 기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수면 하는 10cm 이상, 바닥으로부터는 몇 cm 이상? 15cm 이상. 따라서 4번이 정답. 그래서 여러분들은 풀이에 있는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7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BOD 실험에서 배양기간 중에 4.0mg/L의 디오 소모를 바란다면 BOD 200mg/L로 예상되는 폐수를 실험할 때 300ml BOD병에 몇 ml를 넣어야 하느냐고 그랬어요. 자, 지금 우리가 기대되는 BOD의 농도가 200mg/L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배양기간 중에 DO의 소모가 얼마였느냐 하면 4.0mg/L였어요. 자, 그리고 BOD의 병이 지금 얼마짜리를 쓰느냐 하면 300ml. 그러면 이 BOD 병에 얼마를 넣어야 되느냐는 거죠. 시료를. 그래서 이 값이 뭐가 되느냐 하면 희석 배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료 들어가는 걸 X로 놓으면 X라는 값은 6ml라는 시료의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7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검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보 열전도 검출기는 금속 필라멘트 또는 전기 저항체를 검출 소자로 한다. 답은 불꽃 이온화 검출기의 본체는 수소 연소 노즐, 이온 수직기, 대극, 배기구로 구성이 된다. 자, 그리고 다음번에 보시게 되면 알칼리얼 이온화 검출기는 함유 할로겐 화합물 및 함유 황화물을 고감도로 검출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황화물 검출기는 불꽃 강도 검출기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유기 할로겐 같은 경우에서는 ECD라는 전자포역 검출기를 사용하게 되니까 답안이 틀렸어요. 자, 그리고 답은 전자포역 검출기는 많은 나이트로와 화합물, 유기금속 화합물 등을 선택적으로 검출할 수 있다. 자, 그리고 75번을 보겠습니다. 하천 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유속면적법의 적용 범위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대규모 하천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도습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곳. 도습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곳. 그리고 교량 등의 구조물 근처에서 측정할 경우에 교량의 상류 지점입니다. 그리고 함유나 분류되는 지점, 함유나 분류가 없는 지점. 그리고 선정된 측정 유량 지점에서 말뚝을 박아 동일 단면에서 유량 측정을 수행할 수 있는 지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답이 정답인데 이론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줬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꼭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시험에서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76번에 보시게 되면 이온 크로마토그래피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가번의 물 시료 중에서 음이온의 정성 및 정량 분석에 이용된다. 정성은 성분, 정량은 질량. 나번의 기본 구성은 용리액조, 시료 주입부, 펌프, 분리, 컬럼, 검출기 및 기록계로 되어 있다. 그리고 시료 주입량은 보통 10마이크로리터에서 100마이크로리터 정도. 그리고 일반적으로 음이온 분석에서는 이온 교환 검출기를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자,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뭐죠? 전기 전도도 검출기를 주로 사용하죠. 그래서 전기 전도도 검출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답은 라번이 됩니다.
자, 그리고 7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pH 미터의 유지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만히 전극이 더러워졌을 때 유리전극을 묽은 염산에 잠시 담갔다가 정류수로 씻는다. 맞습니다. 다음에 유리전극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정류수에 담가둔다. 다음에 유지와 그리스 등이 전극 표면에 부착되면 유리용매에 적신 부드러운 종이로 전극을 닦고 정류수로 씻는다. 다음에 전극에 발생되는 조류나 미생물은 전극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므로 떨어지지 않게 주의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전극에 달라붙어 있는 조류나 미생물은 우리가 전극에서 문제점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달라붙지 않게 깨끗하게 보관을 해야 됩니다. 정답은 라번. 자, 그리고 7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사각외에 의해서 유량을 측정하려고 한다. 외의 수도가 0.5m, 절단의 폭이 4m이면 유량을 얼마냐? 유량 계수는 4.8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각외에서 유량 구하는 공식을 보시면 kbh의 2분의 3승이에요. 그럼 여기서 k라는 게 유량 계수 4.8, b라는 것은 외의 폭이죠. 4m. 그리고 h는 수두 0.5m. 그래서 0.5m에 2분의 3승을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6.79m의 삼성포미니처가 나오죠. 반면에 삼각외에서 유량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삼각외에서 유량 구하는 식은 KH의 2분의 5승이죠. 그래서 지수가 사각유형은 2분의 3, 그리고 삼각유형은 2분의 5승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79번 문제를 보시면 배출효용 기준의 적합 여부 판정을 위한 시료 채취 시에 복수 시료 채취 방법을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래서 적용 제외 사업장입니다. 가번에 환경오염 사고 또는 취약 시간대에 환경오염 감시 등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나번에 부득이 복수 시료 채취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경우, 나번에 유량이 일정하여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폐수가 방류되는 경우, 다음 같은 경우에서는 정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복수 시료를 채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회분식 등의 간헐식으로 처리해서 방류하는 경우, 실제로 보면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에 단속하기 위한, 지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우리가 복수 시료를 채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8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총질소의 실험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갑은 연소흐름법, 나번에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활성탄 흡착법, 다번에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가디륨 구리 환원법, 다번에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환원 정류 킬달법. 자, 여기서 틀린 게 뭐죠?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중에서 활성탄 흡착법이 아니고 뭐예요? 산화법.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암기했죠? 총질은 환산카로 연속 흐른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환산카가 돼야 되니까 환산카.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에 따라서 정답은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8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염 총량 관리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상당히 자주 나오죠. 가번에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 부하량의 총량과 저감 계획, 다음에 해당 지역 개발 계획으로 인해서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 부하량 그 저감 계획, 그리고 해당 지역별 개발 계획에 따른 오염 부하량의 할당이 아니라 지금 지방자치단체별 수계 구간별 오염물질의 할당이죠. 그리고 해당 지역 개발 계획에 내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답번이 정답. 자, 그리고 8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질오염 물질의 배출오염 기준에 지역 구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청정지역이 있죠? 그리고 가지역이 있죠? 나지역이 있죠? 특례지역이 있죠? 그러면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번이 정답. 다지역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8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수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수탁한 폐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역에 보관할 수 없어요. 얼마 이상? 10일 이상. 그리고 보관 폐수의 전체량이 저장시설 저장 능력의 몇 퍼센트 이상? 90% 이상 되게 보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83번의 정답은 나번 10일 이상 90%. 자, 이 내용도 자주 오답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찾는 게 나오는데 오답으로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8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84번 문제를 같이 보시게 되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서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를 등급으로 나타내는 경우에 좋음 등급에 해당하는 대해서 설명한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먼저 내용에서 좋음 등급은 우리가 정수 처리를 해서 어떤 용수로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답안에 보시면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 상태의 근접한 생태계로 여과와 그리고 침전과 살균 등을 거쳐서 일반적인 정수 처리를 거쳐서 어떤 물로 사용하느냐면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좋음 단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용상에서 우리가 한 것처럼 각각의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단계의 정수 처리를 거치느냐 그리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를 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셔야지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8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 관리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갈로에 옳은 것은 처리시설의 가동시간, 폐수 방류량, 그리고 약품 투입량, 관리 운영자, 그 밖에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사실대로 매일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록한 날로부터 몇 년간 보존하느냐고 그랬어요. 자, 지금 우리가 보통 나타냈을 때 폐수 배출 시설 및 방지 시설은 1년간, 그리고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은 3년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폐수 무방류 시설이 아니죠. 그래서 1년간 보존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이 되게 되면 3년간 보존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86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수질오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가번의 치수 능력이 10m의 삼성퍼1 이상이 먹는물 제조시설, 가번의 면적이 3만 미터의 제곱 이상인 골프장, 가번의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자동차 폐차장 시설, 가번의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복합물류터미널이에요. 자, 여기서는 기타 수질오염원에 들어가지 않는 시설을 찾으면 돼요. 뭐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먹는물 제조시설에서는 기타 수질오염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용하고 관계없이 바로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팁에 보시면 기타 수질오염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87번입니다. 자, 87번에 보시면 위 업무 보고사항 중에서 보고 횟수가 서로 다른 내용은 자, 갑은 폐수 처리업에 대한 허가, 지도 단속 실적 및 처리 실적 현황은 연 2회입니다. 그리고 폐수 위탁 사업장 내의 처리 현황 및 처리 실적은 연 1회. 그리고 기타 수질 오염원의 현황은 연 2회. 그리고 과징금 부과 실적은 연 2회죠. 따라서 서로 다른 것은 나번이 정답 1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 교재를 보고 아직 정리를 안 한 사람은 보고 횟수가 수시, 연 1회, 연 2회, 연 4회를 반드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반드시 정리를 해 놓고 그 중에 연 2회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연 2회를 제외한 나머지를 암기를 하고 나머지는 암기하지 않은 것은 연 2회라고 생각하고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시험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8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물환경보존법에 적용되는 용의 정의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갑은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은 폐수 배출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 방지 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배출 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는 폐수 배출 시설을 말합니다. 자, 수면관리자는 호수를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에 동일한 호수를 관리하는 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서는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관리청의 자가 수면관리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 내용은 풀이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답은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은 사람의 건강, 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공수역이라는 것은 하천이나 호수, 항만, 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를 말하죠. 자, 정답은 여기서 나번이 정답이죠. 자, 왜 나번이 정답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자, 수면관리자는 반드시 다른 법령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다른 법령에 따라서 호수를 관리하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에 호수를 관리하는 자가 2인 이상입니다. 자, 2인 이상인 경우에서는 하천관리법에 의한 하천의 관리청 외의 자가 수면관리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핵심은 다른 법령, 2인 이상, 하천관리청 외의 자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답을 찾는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89번에 보시면 대관령 물환경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먼저 가번에 보시면 오염, 점오염원, 비점오염 및 기타 수질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의 양이 포함되죠. 그리고 상수원 및 물의 이용 현황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점오염원, 비점오염 및 기타 수질오염원의 분포 현황, 자, 분포 현황이 들어가죠. 자, 그리고 점오염원의 확대 계획 및 저감 시설의 현황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라번이 정답이고, 자, 내용은 풀이에 있는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것은 풀이죠. 왜? 보기가 바뀌기 때문에. 자, 물환경 변화 추이, 그리고 물환경 목표 기준, 그리고 상수원 및 물의 이용 현황, 점오염원, 비점오염 및 기타 수질오염원의 분포 현황, 그리고 수질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의 양, 그리고 수질오염 예방 및 저감 대책, 물환경 보존 조치의 추진 상황,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대책.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대관령 물환경 관리 계획을 수립 시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은 항상 출제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9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수의 배출 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될 서류가 아닌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먼저 카본에 보시면 폐수 배출 공정의 흐름도, 다음에 원료의 사용 명세서, 다음에 방지시설 설치 명세서, 배출시설 설치의 신고 필증이 아니고 뭐예요? 허가증. 허가가 나온 걸 해야 되죠. 내가 신고했다고 필증이 나온 거는 아무 의미는 없어요. 내가 허가 상황이, 허가를 받았다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라번이 정답. 여러분들은 팁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9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기본 배출 부가금의 산정 시 적용되는 사업장별 부가계수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사업장별 부가계수입니다. 일종 사업장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만 미터의 삼성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얼마를 나타내나요? 1.8. 그 다음 2종 사업장은 1.3. 그리고 3종 사업장은 1.2의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9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질오염 물질의 총량 관리를 위해서 시도지사가 오염 총량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계획 수립 시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번에 해당 지역 개발 계획의 내용, 가번에 시도지사가 설치 운영하는 측정망의 관리 계획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 부하량의 총량 및 저감 계획, 해당 지역 개발 계획으로 인해서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 부하량 및 그 저감 계획. 자, 이 내용도 지금 상당히 잘 나오죠. 그래서 총량 규제에 관계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시험에서 출제가 잘 돼요. 자, 93번. 수질 자동 측정기 또는 부대 시설의 부착 면제를 받은 대상 사업장이 면제 대상에서 해제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수질 자동 측정기기 및 부대 시설을 부착해야 되느냐? 얼마 이내죠? 9개월 이내입니다.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9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본 배출 부가금 산정 시 청정지역 및 가지역의 지역별 부가계수예요. 자, 우리가 지역별 부가계수는 청정지역과 가지역은 1.5, 나지역과 특례지역은 1.0이 되니까 지금 여기서 청정지역과 가지역이에요. 그럼 얼마의 값을 가지는 거죠? 1.5의 지역별 부가계수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9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 기준 중에서 2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의 기준은 1종 사업장은 수질환경기사 1인 이상, 2종 사업장은 수질환경 산업기사 1인 이상, 3종 사업장은 수질환경 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수질 분야 경력 3년 중에 1명. 따라서 여기서 2종 사업장이니까 수질환경 산업기사 1인 이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96번 문제를 볼게요. 9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오염 총량 초과 부가금의 산정 방법 및 기준에서 적용되는 측정 유량을 나타내는 단위를 물어서요. 측정 유량이라는 것은 분당 리터로 표현하죠. 그래서 분당 리터로 표현하니까 리터 퍼 미니처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9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97번도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발생 폐수를 공공폐수 처리 시설로 유입하고자 하는 배출 시설의 설치자는 배수 관로 등의 배수 설비를 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배수 설비의 설치 방법 및 구조 기준으로 틀린 것은 가번 배수관의 관경은 안지름이 15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번에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합니다. 우수관과 분리해서 빗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답은 배수관 입구에서는 유효 간격이 10mm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배수관의 기점이나 종점, 합류점, 굴곡점과 관경, 관중이 달라지는 지점에는 유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서는 내경이 20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매너를 설치합니다. 자, 여기서는 200배가 아니고 얼마죠? 120배. 자, 120 이하의 간격으로 매너를 설치합니다. 따라서 설명이 틀린 것은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98번. 방류소 수질 기준에 초과율별 부가계수의 구별이 잘못된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답은 20% 이상 30% 미만은 1.4, 그리고 30% 이상 40% 미만은 1.6, 50% 이상 60% 미만은 2.0, 그리고 80% 이상 90% 미만은 2.6이 되니까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9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폐수 배출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부유물질의 배출의 용 기준은 나 지역 기준의 1일 폐수 배출량은 2000세제곱미터 미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2000세제곱미터 미만이고 나 지역이고 뭐라고 그랬어요? 부유물질량. 그러면 120mg 비하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암기법을. 자, 먼저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BOD. 자, 그리고 부유물질량을 SS. 그리고 2000세제곱미터 미만이니까 숫자로 BOD와 SS를 줄여서 자, BS는 4, 8, 12, 3이고 자, 그리고 TOC는 3, 5, 7.5, 2.5 미만이다. 자, 그리고 동일하게 여러분들 자, BS는 3, 6, 8, 3이고 그리고 TOC는 2.5, 4, 5, 2.5 이상이다. 이렇게 기억을. 자, 이건 암기법이에요. 그래서 BOD와 SS는 청정가나 특례 지역에서 10을 곱하는 거죠. 40, 80, 120, 30. 반면에 TOC는 30, 50, 75, 25. 2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자, 그리고 BS가 3이면 30, 60, 80, 30이고 TOC는 25, 40, 50, 25 이 경우는 2000m의 삼성 이상인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반드시 암기를 해서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과 그리고 부유물질량은 값이 어때요? 둘 다 같은 값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기법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10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의 분뇨, 가축의 동물의 사체, 자, 폐기물 또는 온실을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이를 위반했을 때 가축 분뇨를 버린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분뇨 및 가축 분뇨 등을 버린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니까 나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 수업이 끝나고 나면 복습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반복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